미진 씨, 우리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함께 떠나요. 더 이상 누구를 먼저 떠나보내기는 죽기보다 싫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미진 씨. 혹시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에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63세의 나이지만 수원 광장역 은빛 소개팅에서 만난 한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는 주변 분들의 말들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남은 여생의 동반자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기적 같은 수원역 광장에서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처음엔 손이 조금 떨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파킨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간 다녔던 구청 공무원 일도 그만두고 남편 간병에 매달렸거든요. 5년이었어요. 길고도 힘든 5년.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걷기도 힘들어하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뒤척였고요. 저도 함께 잠을 못 잤어요. 요양원에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돌봤어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하루 24시간이 온통 남편 돌보는 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의식을 잃었어요. 119를 불러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일주일 후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5년 동안 남편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이 되면 또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지만 나갈 마음도 없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밥도 대충 때우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가끔 자식들이 와서 걱정하기도 했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찾아왔어요.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퇴직한 후로는 가끔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미자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 많이 야위었네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요? 미자는 그날 제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반찬 하나 제대로 없고 우유 몇 개와 라면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자가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언니, 이래서는 안 돼요. 종수 형부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예요. 미자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미자가 제안했어요. 내일 함께 나가자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고 바람도 쐴 겸 시장이라도 구경하러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미자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냥 잠깐만, 1시간만 나가보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미자가 데려간 곳은 수원광장 근처 재래시장이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아줌마들이 큰 소리로 물건 파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모든 게 생생하더라고요. 미자는 이것저것 사면서 저에게도 맛보라고 했어요. 떡볶이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고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화성행궁 쪽으로 걸어가는데 공연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전통 공연장에서 트로트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미자가 제 팔을 끌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기서 잠깐 구경해요. 무대에서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저렇게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공연이 끝나고 미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좀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해봐요. 종수 형부도 언니가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편도 분명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텐데 저는 계속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만 지낼 순 없다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미자와 함께 나들이를 한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미자가 자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가끔은 함께 산책도 하자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수원광장에 가볼래요? 수원광장? 거긴 왜? 아, 언니 몰랐구나. 요즘 수원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실버 노래방도 있고 건강체험관도 있고 구경이라도 해봐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자가 워낙 열심히 권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수원광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자가 저를 이끌면서 설명해 줬어요. 언니, 저기 봐요. 저게 실버 노래방이에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실버 노래방 앞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신기했어요. 모두들 그렇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기는 건강체험관이에요. 혈압이랑 혈당 측정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네요. 미자 말대로 건강체험관 앞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AI로 치매 검사를 해준다는 안내판도 보였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미자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그런 걸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기라도 구경해봐요. 미자가 가리킨 곳은 각종 전단지와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게시판이었어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곳이었죠. 실버 운동 교실, 전통 문화체험, 요리 교실, 컴퓨터 교실.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은빛 소개팅?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은빛 소개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황혼의 만남의 장.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시 복지재단 주최. 차와 다과 제공.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미자가 제 어깨 너머로 같이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언니. 이거 봐요.
은빛 소개팅이래요. 쉬, 크게 말하지 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었나 싶어서요. 다행히 다들 자기 일에 바빠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언니,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봐요. 미자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왜 그런 걸 해? 왜는요? 언니도 혼자 사는데 외롭잖아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만 난 아직 미자는 제 말을 끊고 계속 말했어요. 언니, 종수 형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나 됐어요. 이제 언니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자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5년 병간 후에 혼자 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계속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선뜻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자는 계속 설득했어요. 언니,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나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되고.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차와 다과 제공.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서툴고. 그러니까 더 가봐야지. 언니 원래 사교적이었잖아요. 구청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렸는데. 미자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동료들과 회식도 자주 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 간병하느라 5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해졌어요. 미자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가기 무서우면 나랑 같이 가요. 미자도 함께 간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 가려니까 부담스러웠는데 미자가 함께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망설여졌어요. 남편을 잃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미자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어요. 언니, 종수 형부도 분명 언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거예요. 언니가 계속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랄 텐데 저는 계속 과거에만 매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특히 남자를 만난다는 건 제게는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언니, 일단 전화번호라도 적어둬요.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미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저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적어두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번호를 적어뒀어요. 당장 신청할 건 아니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전단지 생각이 났어요. 은빛 소개팅? 정말 신기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올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거든요. 과연 내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데 미자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같이 가봐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미자 말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반 미자와 함께 수원시 복지재단 건물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와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갈 거죠? 미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도 아직 망설여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응, 왔으니까 들어가 보자. 건물 2층 회의실이라고 안내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 회의실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60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조금씩 모여 있었죠. 다들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복지재단 직원으로 보이는 40대 여성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진이요. 아, 한미진 씨. 반갑습니다. 저기 명단에 체크해 주시고 명찰 달아주세요. 명찰을 받아서 가슴에 달았어요. 한미진이라고 적힌 하얀 명찰이었죠. 미자도 옆에서 똑같이 명찰을 달았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니 둥글게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운데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들어왔어요. 총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10명, 여자분이 10명. 모두들 6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남자분이었어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창가 쪽 의자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자 온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있었죠. 언니, 저분 어때요? 괜찮아 보이는데. 미자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2시가 되자 사회자분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은빛 소개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경이라고 해요. 박은경 씨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요. 오늘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혹시 어색하시더라도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름하고 나이,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이유 한 말씀씩 해주세요. 첫 번째 분부터 시작했어요. 69세 김철수라는 분이었는데 부인을 2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다가 외로워서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67세 이영이라는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분들,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분들. 제 차례가 다가오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미진이라고 해요. 63세고요. 1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친구 권유로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어색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분 차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철이라고 합니다. 65세고 3년 전에 아내를 췌장암으로 잃었습니다. 퇴직 후에 혼자 지내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어서 오늘 좋은 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철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말하는 모습도 신중하고 정중했고요. 그런데 눈빛에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보였어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박은경 씨가 말했어요. 이제 2인씩 짝을 지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 같은 번호끼리 짝이 되어주세요.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저는 7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의철 씨도 7번이었어요. 7번 한미진 씨, 최희철 씨. 저와 의철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분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반갑습니다. 미진 씨. 의철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의철 씨. 우리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주 앉으니까 더 어색했어요. 차 드시겠어요? 의철 씨가 찻주전자를 들고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받아 마시면서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미진 씨는 어디 사세요? 영통구에 살아요. 의철 씨는요? 저는 팔달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네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뻔한 이야기만 했어요. 사는 곳, 자식들 이야기, 취미 같은 것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미진 씨,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구청에서 30년 일했어요. 공무원이었죠. 의철 씨는요? 저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아, 공무원 선배시네요. 그 말에 의철 씨가 웃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공무원 생활이 쉽지 않죠. 맞아요. 특히 남편 아플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퇴직하고 간병에 매달렸는데 그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아플 때 3년 동안 간병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온종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의철 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진행될수록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의철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책 읽고 산책하고. 그런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미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는데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죠? 네, 친구가 자꾸 권해서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이런 자리가 어색해서 몇 번 망설였어요. 우리는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까지.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3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의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미진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다음에는 다른 분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의철 씨에게 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의철 씨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박은경 씨가 말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 되셨나요? 혹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있으니 또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의철 씨에게 다가가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연락처를 물어봐도 될까? 너무 적극적인 걸까? 그때 의철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미진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의철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악수를 했어요. 의철 씨의 손은 따뜻했어요. 미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땠어요? 괜찮아 보이던데. 응, 괜찮은 분 같아.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미자는 웃으면서 제 팔을 끌었어요. 집에 가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의철 씨에게 묘한 호감이 생겼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빛 소개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봤어요. 의철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선뜻 제가 먼저 연락하기는 어색했어요. 3일째 되던 날 미자가 전화했어요. 언니, 그분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언니가 먼저 연락해봐요.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왜? 요즘 세상에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어때요? 그냥 안부 인사라도 해봐요. 미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혹시 의철 씨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날 저녁 의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진 씨, 안녕하세요. 최희철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즐거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철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의철 씨. 저도 그날 좋았어요. 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금요일 오후 어떠세요? 수원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요. 좋아요. 시간은 몇 시로 할까요? 2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약속했어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금요일이 되기까지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또 어떨까 싶고,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어요. 수원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의철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정말 신사다운 모습이었어요. 미진 씨, 여기에요. 의철 씨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늦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곳 같았어요. 뭐 드실래요? 레몬차 마실게요. 의철 씨가 주문하러 가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에도 저희 또래 분들이 앉아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커피와 레몬차를 가지고 돌아온 의철 씨와 마주 앉으니 또 어색했어요. 그날 소개팅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진 씨,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냈어요. 의철 씨는요? 저도 그런데 자꾸 그날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미진 씨가 남편분 간병하던 이야기 하실 때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제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철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 병이 진행될수록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의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파킨슨병은 점점 심해지거든요.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엔 걷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어 했어요. 그럼 정말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다 돌보셨어요? 네, 요양보호사도 생각해봤는데 남편이 싫어했어요. 저한테만 돌봄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내를 집에서 돌봤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와서 3년 동안 간병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미진 씨도 5년 동안 하셨잖아요. 더 대단하죠. 우리는 서로의 간병 경험을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남들에게는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털어놓았어요.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죠. 남편이 계속 뒤척이니까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야 했고, 그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온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요양병원 보내라고만 하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 게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5년 동안 남편 돌보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저도 그래요. 아내 돌보던 시간이 하루 종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미진 씨도 만나고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의철 씨도 저를 편하게 생각한다니 기뻤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벌써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말 빨리 갔네요. 미진 씨와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의철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어떠세요? 좋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의철 씨가 말했어요. 미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네요. 저도요, 의철 씨.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의철 씨에 대한 호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날 밤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 정말 좋은 분 같아. 그럼 다행이다. 언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미자야, 이런 마음 가져도 괜찮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종수 형부도 분명 언니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미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의철 씨와의 2번째 만남이 기다려지면서도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의철 씨와 만난 지 1달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1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공원도 산책했어요. 점점 편해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의철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미리 주문해 놓기도 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철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이틀 전쯤에는 연락이 왔는데 그 주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동안 만났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미자에게 전화해서 상의해 봤어요. 언니, 그냥 언니가 먼저 연락해봐요.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걱정되면 연락해보는 게 당연하지. 미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의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의철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철 씨는 연락을 받으면 금방 답장하는 분이었거든요. 설사 바빠도 간단하게라도 답장을 보내던 분이었는데,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고장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의철 씨도 65세인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정말 걱정이 됐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더라고요. 미자가 다시 전화했어요. 언니, 그분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안 왔어. 정말 이상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언니, 그분 집 주소 알아요? 몰라. 팔 달고 산다고만 했지 정확한 주소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은빛 소개팅에서 만났으니까 복지재단에 연락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했는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 은빛 소개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미자야, 오늘 토요일이잖아. 은빛 소개팅 가서 물어봐야겠어. 언니,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말고. 그래서 미자와 함께 복지재단으로 갔어요. 마음이 초조했어요. 혹시 의철 씨가 오면 좋겠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복지재단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의철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평소처럼 와 있었는데 의철 씨만 없었어요. 박은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최희철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요즘 연락이 안 되어서요. 아, 의철 씨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안 오셨네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분이 말했어요. 최희철, 혹시 발 달고 메탄동 사는 최희철 씨 말이야.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라면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니. 어느 병원이에요? 발달구 대학병원이라고 들었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미자의 손을 잡고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 병원에 가봐야겠어. 언니, 진정해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철 씨가 아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자야, 나 병원에 가볼게. 언니, 같이 가요. 그래서 미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철 씨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위험한 상태는 아닐까?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카페에서 나눴던 진솔한 대화들, 공원을 걸으면서 했던 소소한 이야기들.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의철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순히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아끼고 있었다는 걸. 만약 의철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최희철이라는 분 입원해 계신가요?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생년월일은 몰라서 이름과 나이만 말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7층 심장내과에 입원해 계시네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의철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지 않았을까? 7층에 도착해서 간호사실에 물어봤어요. 최희철 씨 어느 병실에 계세요? 701호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친구입니다. 701호실을 찾아서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이 가빠졌어요. 미자가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언니, 들어가 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의철 씨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깨어 있었어요. 의철 씨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미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의철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져 있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은빛 소개팅에서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파요? 지금은 괜찮아요. 약 먹고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해요. 저는 의철 씨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에요. 미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핸드폰도 집에 두고 와서.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언제부터 아팠어요? 일주일 전쯤부터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병원에 왔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같이 와줄 수도 있었는데. 미진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철 씨의 그런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의철 씨, 우리 사이에 그런 식으로 혼자 끌어안으면 안 돼요. 아픈 일이 있으면 말해야죠. 네. 앞으로는 그럴게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다고 해요. 나이도 있고 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대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미진 씨가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하죠. 의철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인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의철 씨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진 씨가 소중해요. 아프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미진 씨였거든요. 정말요? 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진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의철 씨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의철 씨에게 정말 큰 일이 생긴다면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의철 씨 두려워요. 뭐가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 봐요. 남편 떠나보낼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미진 씨, 괜찮아요. 저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의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진 씨, 저 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의철 씨를 바라봤어요.
미진 씨,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진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요. 미진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의철 씨, 미진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의철 씨,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미진 씨,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혼자 아프고 혼자 외로워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는 게 훨씬 좋다는 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철 씨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럼 제 마음 받아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으로는 의철 씨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의철 씨가 제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말했어요. 미진 씨,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거고,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 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의철 씨,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의철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좋아요. 의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의철 씨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미진 씨,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예요? 우리 한날 1시에 같이 하늘로 가요. 이제 누굴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은 하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의철 씨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네, 약속해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의철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미진 씨, 사랑해요. 저도 의철 씨 사랑해요. 의철 씨가 태어난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에게 서로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의철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미진 씨,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깜짝 놀랄 텐데. 천천히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먼저 제 딸에게 말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좋은 분을 만났어. 아주 좋은 분이야.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 어떤 분인데? 나랑 비슷한 처지야. 배우자 잃고 혼자 지내던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65세고 전에 세무 공무원 하셨고 아주 신사분이야.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해요? 응, 그럼 좋아하지. 그럼 됐네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실 때 됐어요. 생각보다 딸이 잘 받아들여서 놀랐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언제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 집에서 의철 씨를 소개했어요. 의철 씨는 딸을 위해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의철 씨의 정중한 인사에 딸도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6년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의철 씨를 만나보고는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는데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정말 좋다고 했어요.
의철 씨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의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네요. 어머님도 좋은 분 같고 아버지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의철 씨 자녀들도 우리 관계를 받아들여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 계획을 세웠어요. 미진 씨, 어디서 살까요?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미진 씨 집에서 살까요? 사실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의철 씨, 아예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우리만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조용한 시골 마을은 어때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저렴하고. 의철 씨도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양평의 작은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을 발견했어요. 마당이 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도 있는 집이었어요. 미진 씨, 여기 어때요? 정말 조용하고 공기도 좋네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 보아요. 그렇게 우리는 양평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새로운 둥지를 꾸몄어요. 이사 첫날 밤 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의철 씨가 말했어요. 미진 씨,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혼자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시골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의철 씨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꽃밭을 가꾸었고요. 미진 씨,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오늘 저녁에 따서 먹어봐요. 와, 정말 싱싱하네요. 직접 기른 채소는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도 했어요. 마을 뒷산을 오르거나 개울가를 걸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의철 씨의 심장도 안정을 찾았고 저도 시골 공기를 마시면서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매주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놀러 왔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모두 함께 모이면 정말 따뜻했어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그리고 의철 씨와 저는 서로를 돌보며 지냈어요. 의철 씨가 약 먹는 시간을 제가 챙기고 제가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의철 씨가 도와주고 의철 씨,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아, 맞다. 고마워요. 깜빡할 뻔했네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가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줬어요. 새로 오신 부부 정말 금실이 좋으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의철 씨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어주기도 했고, 저도 의철 씨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었어요. 미진 씨 목소리로 듣는 시가 더 좋네요. 의철 씨도 목소리가 좋아요. 라디오 성우 같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의철 씨가 말했어요. 미진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의철 씨. 내일도 함께 해요. 우리는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돌보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미자가 은빛 소개팅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용기 내서 가지 않았다면?
의철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인생이 참 신기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사랑 말이에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외로움에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 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